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지금 날씨가 아주 무더워졌죠. 무더운 여름인데 우리가 뇌졸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뇌 어느 부분에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날씨가 추울 때 겨울에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 보니까 또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왜 계절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름이 되면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탈수가 되니까 혈액 용량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혈액이 좀 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혈전이 생기기 쉽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요즘은 아무래도 실내가 냉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내하고 실외 차의 기온 차가 크니까 그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혈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뇌졸중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예. 한국에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은 여름에 뇌졸중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왔던데 미국은 어떤가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발표된 논문들을 쭉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겨울에 뇌졸중 환자가 더 높다고 나왔어요. 나오기는 어느 논문에는 또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하여튼 여름이나 겨울이나 뇌졸중은 항상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크게 생명이나 완전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회복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회복한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뇌졸중이 사망 원인의 제3위잖아요. 항상 1위는 항상 심장 질환 문제고 2위는 암이고 세 번째는 뇌졸중으로 보통 나오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인가 그것 좀 알아보죠. 지금 거의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보면은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어떤 것도 있죠.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흡연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연세가 드시면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또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력도 좀 있죠. 그렇죠. 부모님이 뇌졸중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뇌졸중 100%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모님이 없었다고 또 100%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거죠.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뇌졸중은 회복됐다 하더라도 뇌의 어떤 상당한 부분, 어떤 부분을 손상하면은 그쪽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회복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꼭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걸려가지고 뇌 손상이 오면 이건 회복을 시키는 지금 약이라는 건 없고 그냥 재활치료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건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예요. 예방이 최고. 지금 훈이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거 그게 최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 뇌졸중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빨리 캐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빨리 캐치를 하면은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약간 치료 방법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다는 말도 있는데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아니면 한쪽 얼굴이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해보라는 건 뭐냐면 팔을 이렇게 들어보라. 그러면은 한 팔이 약하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조금 약하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또 언어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언어 장애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거는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그러면서 떠든떠든거리고 말하는 경우 그 언어 장애고 또 언어 장애가 아니더라도 말이 어눌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는 아닌데 혀나 목구멍이나 입 있는 데가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말이 좀 어눌하게 이렇게 말 못하는 경우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야에 문제가 생기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수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였다가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균형이 안 잡힐 수가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 같이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근데 그건 어떤가요? 입이 돌아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떤 거죠? 입이 돌아가는 거가 뇌졸중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그냥 뇌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면으로 통하는 신경에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안면마비 같다 그러더라도 먼저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받는 게 좋죠. 예. 마지막으로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때 반쪽,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기를 팔을 만져보고 이게 내 살 같지가 않고 감각이 없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그렇다든지 다리가 그렇다든지 그런 것.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죠. 뭐 911이고 한국에는 119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로 오든지 어떻게 뭐 가족이나 친지가 데리고 가든지 하간에 빨리 가야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뇌졸중 아니야 뇌경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이게 뇌경색인지 그러니까 혈관이 막혔는지 아니면 뇌출혈인지 혈관이 터졌는지 그거를 뇌 CT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알아본 다음에 터졌으면은 딴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니면 막혔으면 그걸 뭐 이렇게 혈액 용해제 같은 걸 써가지고 뚫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보통 빠를수록 좋아요. 증상이 시작한 지 빨리 치료할수록 좋고 적어도 4시간 반 안에는 가야지 그런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시간 반까지. 예, 옛날에는 3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4시간 반까지 좀 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기 목 뒤가 뻣뻣하다 뭐 이것도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목 뒤가 뻣뻣하다. 그거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목 뒤 잡고 칵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목 뒤가 뻣뻣한 경우는 뭐 목 디스크나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많지. 목 뒤가 뻣뻣하다기보다 뇌경색, 그렇게 혈관이 막히는 거 말고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두통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심할 수가 있어요. 뭐냐 진짜 누구 벼락 맞은 사람은 없겠지만 벼락 맞으면 막 하고 쓰러지는 것 같이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죠. 근데 모든 두통을 다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출혈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멀쩡하다 갑자기 생기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항상 환자들한테 누가 뭐 이것도 직접 망치나 뭐 야구 방망이로 맞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정도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심하게 오는 거.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거. 갑자기 생기는 거.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뭐 worst headache of your life. 그러니까 그렇죠. 평생 중에서 가장 심한 두통 정도 그런 걸 생각하면은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전조 증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미스할 그런 확률은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잘 명심하고 있으면. 예.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스를 하다기보다 증상이 뭐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뭐 TIA라 그러고 한국말로 말하면 간헐적 모르겠는데 그거 뭐죠? 그 미니 스트로크이라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스트로크라고 그러고 아니면 그런데 그런 거가 생기면은 그것도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예방 차원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진짜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치료도 뇌출혈이라면은 이제 빨리 뭐 수술적인 방법을 하지만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이라면은 요즘은 또 치료하는 방법이 또 나눠진다 하던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4시간 반 안에 들어오면은 혈액으로 해가지고 혈액 용해제를 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뇌경색이 아주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관을 넣어가지고 뇌 혈관 어느 부분에 있는 혈전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왕성하게 되는 거. 그거는 뭐 요즘은 9시간, 12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성과를 내려면은 무조건 빨리 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지금 어떤 사람 특히 한국 분들은 여기가 뭐 풍이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침 맞으러 하고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게 뇌졸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늦었죠. 저희 심장내과에서 심장마비 때문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실은 저희 같은 경우 90분 안에 뚫어줘야지 심장 근육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4시간까지는 기다려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다리는 게 된다는 게 아니고 빨리 할수록 좋은데 4시간 반 안에 하면은 혈액 용해제를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나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무조건 빨리 오는 게 최대한 많은 이제 뇌조직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도 심각하고 시간을 다투면서 치료를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죠.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훈이가 말한 그 위험 인자들을 되도록이면 줄여주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들여가지고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그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약을 먹어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어야 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줄여주기 위한 약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식단 조절해가지고 비만을 안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것들, 뭐 그런 게 예방 차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쉽지 않냐. 그런데 쉬워도 실천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스피린이 또 뇌졸중의 치료약이기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골든 타임하고 4시간 반이나 뭐 시술을 통해 가지고 혈관을 뚫을 그런 거를 할 수 없으면은 치료 방법으로 뇌경색일 경우 치료 방법으로 가장 흔히 쓰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예. 그러면은 아스피린을 내가 복용하면은 뇌졸중이 예방이 됩니까? 예방이 되죠. 아스피린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한 25% 정도 더 예방이 된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아스피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6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으면은 예방 차원으로 아스피린을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에 대한 꼭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출혈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만약 유전 인자가 있고 10살 밑에서 40대 50대 뭐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옛날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꼭 먹어줘야 되겠죠. 미니 스트로크는 스트로크랑 어떻게 다른 거죠? 뭐 미니 스트로크나 그 혈관이 뭐 막히거나 뭐 터지거나 그런 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미니 스트로크일 경우에는 혈관이 막혔던 게 그게 오래 막혀져 있지 않고 막혔다 뚫렸다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약간 막혔을 때 증상이 있었다가 그 자연스럽게 뚫리면은 다 증상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이 그 문제점이 계속 오래되지가 않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미니 스트로크 있던 사람들이 스트로크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죠. 그런 미니 스트로크 있었던 분들은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되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죠. 만약 미니 스트로크인데 그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 쪽의 미니 스트로크였으면 아스피린을 복용해야지 예방이 되죠. 영국 런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여름철에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올라간다. 라고 하는 재미난 결과가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원인 그거 이유가 뭔지. 하여튼 지금 여름이니까 뭐 날씨도 더우니까 그러면 뇌졸중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지내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